안녕하십니까. NCS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희범입니다. 저희는 오늘 2015년 2월에 출시된 16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세미나를 웹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부분인 매칭 미케니컬, CFD, 아이스펙에 대해서 업데이트 세미나를 잠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쪽의 최신 플랫폼인 AIM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콘텐츠는 매싱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하고 미케니컬, CFD, 아이스펙, AIM 소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싱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매싱 부분에서 항상 설계자들이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더티한 CAD를 힐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프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NCS에서는 버추얼 토폴로지라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버추얼 토폴로지의 오토매틱 기능하고 리페어 부분에서 일부 추가된 기능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자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버추얼 토폴로지 부분에서는 로우, 미디엄, 하이를 통해 가지고 오토매틱하게 그 정도를 사용자가 평가하실 수 있고 커스터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우스 커베처 앵글, 피처 앵글, 그 외 어드밴스드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플리파이 페이스라든가 아니면 머지드 페이스 엣지를 통하시면은 면 사이에 원하지 않는 벌텍스라든가 아니면은 슬리버들을 자동으로 클리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페어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하시면 메뉴가 이전 메뉴에 비해 좀 세밀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 엣지 랭스라든가 맥스 페이스 에어리아 아니면 맥스 실버 위스를 조정하셔가지고 조금 더 원하시는 쪽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엔진 블록에 대한 버추얼 토폴로지를 진행한 예입니다. 오토 버추얼 토폴로지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에 따라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곡률 대비 이제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곡률이 버추얼 토폴로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요소 생성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리페어 버추얼 토폴로지를 사용하셔가지고 클리닝 후에 이 부분은 오토 VT와 중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 리페어 VT로 면이 재생성이 되면 그 재생성된 면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오토 버추얼 토폴로지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T를 이용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상을 단순화하셔가지고 초기 요소를 얻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CAD에 대해서 힐링하시는 부분을 진행하실 때 초기에 버추얼 토폴로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상된 쉘 요소 생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로 파트 간 요소 생성 및 고품질의 자동화된 직교 요소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쉘 요소가 파트 간 지오메트리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메쉬 생성 후에 다시 요소를 자동으로 결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다 향상된 요소 품질을 생성하실 수 있고 보다 강건한 방법으로 요소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대차를 쉘 모델로 전체 오토메시로 진행을 한 예입니다. 다음같이 균일하고 좋은 품질의 격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쉘 스트럭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면이 파트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 떨어져 있는 서피스 바디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때 메쉬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다 싱글 요소, 그러니까 다 붙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격자를 생성을 하시면 각각 파트가 개별적으로 쉘 메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쉬 커넥션 그룹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각 그룹에 대한 커넥션을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이후에 런을 실행을 해주시면 각 파트가 메쉬를 통해 가지고
그 노드가 머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러프하게 코어스하게 메쉬를 생성했지만 이 부분을 격자 수준을 조절을 하시면 보다 좋은 품질의 격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워크벤치에 있는 스트럭처 창에서 직접적으로 노드를 무빙하실 수도 있고 머지하실 수도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헥사 메쉬 개선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까지 맵드 메쉬 컨트롤이라고 칭하던 것이 16.0에서부터는 페이스 메쉬 컨트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멀티존과 관련돼 가지고는 프리 메쉬 타입 설정을 다음과 같은 그 블록에서는 어스펙트 레이쇼가 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메쉬가 좀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리한 메쉬를 치고자 하는데요. 15.0에서는 이럴 때 엣지에다 대고 하드 포인트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셨지만 16.0에서부터는 요 맵 스페이스를 노로 설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메쉬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맵드 메쉬 부분에서는 예전에 갬빗이라든가 ICM CFD에서 사용되던 개념인 그 코너 또는 그러니까 벌텍스 옵션을 코너, 사이드, 엔드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건한 그 헥사 메쉬를 요소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너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 부분은 조금 더 강건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물체 요소 생성에 대한 성능 및 강건성이 개선되었고 특히 여러 파트 소스면을 한 번에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각 그 멀티존에 대해서 한 번에 한 소스면만 설정이 가능하셨지만 지금 여러 면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네임드 셀렉션을 통해서도 소스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저희 메싱 라이센스 부분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CS 메싱 관련된 라이센스만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멀티존에서 ICM CFD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케니컬 16.0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케니컬의 연성 해석 환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케니컬은 미케니컬 단독적으로 APD의 기반의 솔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워크벤치 창 위에서 저희의 다른 프로덕트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파라미터릭으로 진행할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면 실험 계획법 기반의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익스플로러 내부에 있는 다이렉트 기반의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케니컬은 전통적으로 비선형 재료 또는 소음, 진동, 구조 해석, 퍼티그 아니면 어떤 온도라든가 습도의 디퓨전 해석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케니컬의 워크벤치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모델러, 메셔 등 또는 ICM CFD 등을 통해서 얻어진 전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요소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ICM CFD에서 얻은 것을 다이렉트로 임포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폴리플로우에서의 온도 결과를 워크벤치에서 쉽게 임포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EBU 쪽 제품인 HFSS, Q3D, 맥스웰에서 얻어진 EM 로스 또는 맥스웰의 EM 포스 등을 다이렉트로 미케니컬로 임포트하실 수 있고 2A로 미케니컬의 디포메이션이라든가 온도 결과를 HFSS나 맥스웰로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테매틱 툴인 심플로를 이용하시면 LTI 모델을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미케니컬의 RBD 같은 경우는 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유동적 솔버인 플런트와 CFX를 통해서는 디포메이션을 넘겨주고 온도나 압력, 즉 힘을 주고받으면서 연성 해석을 시스템 커플링이나 MFX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크벤치에 있는 미케니컬에서 APDL의 모든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필요한 경우는 APDL을 확장하시거나 필요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 엔코드 또는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 오토다이나 LS 다이나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벤치 환경에서는
익스터널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제3의 솔버를 이용해서 구하신 데이터 등을 임포트 하시는 것이 쉽게 매핑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케니컬의 16점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델 어셈블리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각 아래처럼 샥 레프트라든가 뭐 타이어 메커니즘, 뭐 샥 라이트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이 멀티로 임포트가 가능하긴 했는데요. 임포트 할 때 모든 설정된 조건들이 해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각 파트에서 각 컴포넌트에서 구성된 접촉 조건, 요소 기반 네임드 셀렉션, 로컬 좌표, 트리 그룹들이 모두 이제 현재는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나 라인 바디, 버추얼 토폴로지, 메시 커넥션 등이 모두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파트 상에서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로컬 좌표계를 설정을 하시면 그것이 조립체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적용되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제 버추얼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어오진 않지만 버추얼 토폴로지로 생성된 개선된 그 면이 임포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필터링 기능, 그룹핑, 네이밍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넌리니어 어댑티비티 리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APDL의 리조닝 기능을 워크벤치 사용자들이 쉽게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벤치 환경에서 완벽히 지원되도록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D와 3D 요소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 다중 로드 스텝 및 리스타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요한 장점은 아래처럼 예를 들어 이 붉은색 부분이 그 초탄성 로드, 고무라고 하겠습니다. 고무가 아주 이렇게 심한 왜곡이 일어나도록 변형이 발생이 되었을 때 초기 한 70% 정도 할 때 보면은 수렴이 페일됩니다. 페일되는 부분을 이 영역에 대해서 넌리니어 어댑티비티 리전을 정의하게 되면은 정의하고 60% 수준일 때 이러한 방법이 액티베이션 되게 설정을 하시면 100%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정확도에 큰 간섭 없이 수렴도를 개선하시면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미케니컬 피직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0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서멀 쪽하고 서멀 일렉트릭 부분에서 선형 주기성 문제죠. 이런 선형 주기성 문제에 대한 트랜스레이셔널 피리어딕 시메트릭이 현재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데이터에서 컨저버티브 포스 매핑 기능이 지원됨에 따라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프로파일 매핑 기능만 지원을 했습니다. 프로파일 매핑 기능만 지원하다 보면은 포스 자체에 대한 프로파일은 어느 정도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격자가 틀어지게 되면 스케일링으로 그거를 조절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컨저버티브 포스 매핑이 지원됨에 따라서 총합과 XYZ에 대한 그 포스가 각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포스를 매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맥스웰과의 포스 매핑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에버리지 값이 어떤 DC 관련된 DC 성분의 포스만 매핑이 됐지만 현재는 AC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최대값 기준으로도 포스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하나로 이제 운용하시다 보면은 하나를 런할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을 못 하시던 에러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에디트 인 리드 모드가 추가되어 가지고요. 따로 별도의 창을 여셔 가지고 라이센스 없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형 다이나믹스 개선 부분에서는 저희가 APDL에서 라지 매스로 사용하시던 방법들이 모드 중첩 기반의 하모닉이나 트랜지언트 해석인데요. 이 부분이 인포스드 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워크벤치 상에서 라지 매스들을 사용하는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토 다이나믹스에서 불평형 하모닉 응답 해석이 지원이 되고요. 하모닉 해석에서도 강체 바디를 이용하셔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루언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런트 업데이트 환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케니컬 업데이트 환경과 마찬가지로요. 플런트하고 저희 CFD하고 미케니컬은 시스템 커플링을 통해서 원웨이, 투웨이 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도록 강하게 커플링되어 있고요. 플런트는 그 외에도 저희 쪽 EBU 툴인 HFS, Q3D, 맥스웰하고 투웨이 연성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플로로 같은 경우도 LTI 모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플런트는 기본적으로 소음, 열 전달 문제, 그 다음에 다상 유동 문제, 리액션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미케니컬하고의 FSI 문제라든가 아니면 육자유도를 통한 FSI 문제 등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벤치 환경에 완벽하게 적용되어서 모든 파라미터를 워크벤치 기반으로 인풋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셔가지고 DOE라든가 직접적인 최적화 등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런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HPC 병렬 계산 속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월 디스턴스 계산을 초기에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월 디스턴스를 항상 계산하게 되는 SST 난류 모델 또는 인핸스드 월 트리트먼트, 무빙 메시 등에서 최대한 6배 정도의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슬라이딩 인터페이스의 부분에서도 그리드 업데이트 속도가 병렬 계산에 있어서 2배 이상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이 1억 4천만 개의 F1 풀 카에 대한 벤치마킹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6개 코어하고 192개 코어를 각각 사용했을 때 R15.0에 비해서 16.0에서 초기화 단계에서 주로 이제 월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건데 한 6배 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700만 개 셀에 대해서 슬라이딩 메시 부분에 대해서 그 타임을 계산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2배 정도 개선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이제 푸어셀 격자의 품질이 이제 나쁘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안 좋을 때 이제 안정화 기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셀 퀄리티 베이스로 푸어셀을 수치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고요. 이 방법은 텍스트 기반으로 TUI 기반으로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솔브 셀 밑에 푸어 메시 뉴메릭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셀 퀄리티에 많이 민감한 보프 문제 같은 경우에 진행하시는 거 15.0에서는 페일됐던 이제 사례인데요. 16.0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수렴을 시켰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인터페이스 면에서 그 커플드 월에 대해서 맵드 옵션이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이 옵션을 이용하시면 인터페이스 상에서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갭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3D 펜 존 모델이 새로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셀 옵션에 보시면 3D 펜 존 모델이 있으셔가지고요. 펜에 대한 디멘전, 펜에 대한 각각 그 날개라든가 허브에 대한 디멘전을 넣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월하고 라디얼 방향 속도를 계산하면서 그 펜에 대한 효과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FSI 해석 부분에서 포러스 점프하고 포러스 존에 대해서도 지원을 16.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만약에 필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FSI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해석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요. 아래처럼 속도와 그 압력 벡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싱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워크벤치 메싱 부분에서도 다중으로 임포트하는 부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바꾸실 때 다음과 같이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메쉬를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헤드랄 격자 변환 속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폴리헤드럴 대규모 문제를 푸실 때 이 변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낮을 수 있었는데요. 그 퀄리티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낮게 생성되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는 폴리헤드랄을 많이
트라이 해보실 수 있는데 이거 속도 때문에 그동안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한 10배 정도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상유도 모델 개선에서는 보프 부분이 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싱거운 격자를 때문에 디퓨전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에는 이 디퓨전 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티 디퓨전 옵션을 이용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인터페이스 면을 추적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컴프레시브 스킴이 일부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 보프에서도 익스플리시트 보프에서 마찬가지로 베리어블 타임 스텝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스펙트럼을 이용한 랜덤 웨이브 같은 경우는 베타 버전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정식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인풋 대비 아웃풋의 웨이브 특성을 랜덤 웨이브 특성을 반영하셔가지고 스테빌리티를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 속도 측면에서도 오일러리한 다상 유동의 니타 속도는 크게 개선이 되어가지고요. 한 10배 정도 속도가 개선이 되었고 STS 복서형 모델 같은 경우도 폴리헤드랄 같은 경우에 레이트레이싱 방법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non-conformal 인터페이스에서도 한 10배 이상의 그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저희 쪽 터보 머시너리 쪽 관련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이제 터보 머시너리 쪽의 주요한 솔보인 CFX 기반은 저희는 아시겠지만 그 브레이드 모델러 그 터보 머시너리의 기본인 날개 설계부터 그 날개 설계 주변에 그 헥사 격자를 짜기 위한 터보 그리드, 그다음에 2D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한 비스타 등을 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FX도 마찬가지로 미케니컬과 연성 해석 MFX를 통해 연성 해석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엔코드나 오토다인, APDL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보 해석 워크플로우를 잠시 살펴보시면요, 브레이드 모델러를 통하셔가지고 캠 코드라든가 기본적으로 그 브레이드 설계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결정된 그 섹터를 기반으로 터보 그리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토폴로지 기반으로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쉽게 그 헥사 메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FX의 터보 프리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그 관련된 경계 조건 설정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CFX 솔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터보 머시너리 문제를 이제 푸시고 나면은 터보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CFD 포스트의 터보 모드를 이용하시면 터보 쪽 그 평균 좌우선 면이라든가 압력 또는 때로는 그 액슈얼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노이즈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구해진 압력은 스트럭처 구조 해석 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워크벤치 환경에서 드래그 앤 드랩으로 자연스럽게 압력을 넘겨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처럼 미케니컬 해석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 워크벤치 환경 내에서는 이런 통합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터보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브레이드 모델러라든가 아니면은 프리 부분에서 설정한 어떤 격자라든가 아니면은 형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자동화된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보 부분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X HPC 병렬 계산 속도 개선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HPC 성능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리빌리티라든가 아니면 특히 파티셔닝 스무싱 기법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파티션 되는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파일 입출력 부분에서도 풀리 패러렐 입출력 인풋과 아웃풋이 되도록 파일 구조가 플루언트뿐만이 아니라 CFX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리드 타임하고 라이팅 타임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TBR 부분에서도 15.0에서는 프리의 트랜스폼 메서드가 베타 버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식으로 지원이 되고 프리퀀시 필터링 방법으로 베타 버전보다는 안정성이 개선되었고요. 큰 PCB를 갖는 싱글 스테이지에 적합한
트랜지언트 해석 방법입니다. 또한 EO에 따른 엔진 오도에 따른 압력 하모닉 하중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스트럭처 쪽에 하모닉 해석의 인풋 값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얻은 트랜지언트 값을 하모닉 해석에서의 그 주파수 기반의 그 FFT 한 결과를 자동으로 그 출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그 보다 그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천위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기반의 하모닉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 편의성 개선입니다. 프로브의 통계량, 평균이나 표준 편차 등을 관측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면 해석, 제어 등에 폭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석을 걸어놓고 그냥 퇴근하시면 리소스 측면에서 다른 분이 못 쓰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수렴되는 값, 어떤 변화량을 보면서 데비에이션을 보면서 데비에이션이 특정 이하 부분으로 모니터링이 되면은 스탑할 수 있도록 그 컨트롤 부분을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보 툴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터보 그리드나 브레이드 모델러, 터보 워크플로우 향해서 자그마한 개선이 있었고요. 터보 그리드 부분에서는 자동 날개 구성 모델 ATM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한 두세 가지 정도 모델이 좀 확장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그 모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토폴로지 구성해 주는 부분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외에 허브나 슈러드에서의 벽면 격자 구성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이드 모델러에서는 그 중립 파일로 인풋되는 도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필요한 그 특히 이제 뭐 날개 구성에 필요한 뭐 두께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드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립 파일로부터 쉽게 디자인 파라미터를 뽑으실 수가 있고요. 터보 워크플로우 자체도 브레이드 모델 내에서 바로 터보 머시너리 해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스키매틱으로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스펙 업데이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펙은 기본적으로 전자장비의 연유동 해석을 위한 툴이고요. 아이스펙은 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PCB 패턴을 인식해서 서멀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장비 온도뿐만이 아니라 습도 관련된 해석 부분도 가능합니다. 아이스펙은 당사의 HFSS, Q3D, 맥스웰, SI 웨이브, 심플로 같은 일렉트로닉 그 툴하고 강하게 커플링되어서 그 서멀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16.0에서는 HFSS와 Q3D 맥스웰하고는 투웨이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펙에서 구한 온도값을 다시 HFSS나 일렉트로닉 그 제품 쪽에 넘겨주셔가지고 온도를 반영하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온도를 반영한 해석을 통해서 얻으신 EM 로스를 다시 아이스펙에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스펙에서 온도 데이터는 저희 미케니컬 툴로도 드래그 앤 드랩으로 온도 데이터를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벤치 환경에 완벽히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릭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최적화 작업도 워크벤치 안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0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HFSS하고 맥스웰, Q3D하고 2A 커플링이 아래 그림처럼 이제 가능하시고요. 특정 그 수렴 한 두세 번 이터레이션을 하는 것을 자동화하기 위해 피드백 이터레이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캐드 임포트 부분도 이제 향상이 됐는데요. SI 웨이브에서 파워맵을 임포트 하실 때 필터링 기능이 이제 추가되었고 그 포맷 자체도 임포트하는 포맷이 기존의 BRD나 ANF, ODB 뿔뿔 이외에도 NCS EDB 관련된 EDB 포맷도 현재는 임포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나 모델링 메싱에 대해서는 콘커런트 어셈블리 메싱 기법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렬 관련된 병렬 그 라이센스가 없으시더라도 이 컨커런시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각 파트를 개별적으로 그 개별 어세이를 그 격자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
시리즈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격자를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 개에 대한 볼륨 격자를 생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R15.0에서는 원코어로 한 301초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런 콘커런시를 만약 4로 설정을 하시면 4개 코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격자를 수행하기 때문에요. 한 15% 정도 개선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NCS 업데이트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NCS의 새로운 플랫폼인 AIM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IM은 저희가 16.0이 출시될 때 나온 새로운 워크벤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플랫폼 자체는 설계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빠르게 구조, 유체, 전자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앞 페이지에 있던 그림과 이 페이지에서 보듯이 상당히 작업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런 환경 하에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른 해석에 따른 가이드 플로우가 제공이 됩니다. 그 가이드 플로우가 제공이 되시면 그에 따른 멀티피직스는 자동으로 유체에서 구조, 구조에서 유동 또는 유체에서 전자기 쪽으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워크벤치는 여러분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작업마저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또한 내부에 자체적으로도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 기능도 기존과 동등 수준으로 파워풀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링, 스크립팅 또는 ACT 익스텐션이 모두 지원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현재 지금 출시되어 있는 기능은 미케니칼이나 CFD 단독보다는 현재 개발 중이 계속해서 이제 한 3, 4년에 걸쳐 보다 고급 펑션들이나 기능들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16.0 기능에서는 정상 상태 유동 해석이라든가 정상 상태 구조 해석, 모달 해석, 서멀 또는 일렉트릭 서멀 또는 1A, FSI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M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16.0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EBU 일렉트로닉 제품에 대해서 당사의 제갈원감 부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CS 코리아에서 전기전자 제품군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제갈원광입니다. 지금부터 NCS 일렉트로매그네틱 2015 R16 버전에 대한 기능 개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 통합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랜만에 업데이트된 라이센스 매니저, NCS 라이센스 매니저 16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적으로 계속 저희가 기능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업데이트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보드나 패키지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HFSS의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3D 레이아웃 기능, 다음으로 HFSS SI웨이브 맥스웰 순으로 2015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데스크탑 환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저희 2015를 사용을 하시면 가장 크게 변화했다라고 느끼실 부분인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스크탑 환경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통합된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HFSS의 디자인이라든가 Q3D의 디자인, Q2D 디자이너의 디자인들이 한 데스크탑 안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2015 버전에서는 HFSS와 Q3D 그리고 디자이너가 통합되었고요. 내년도 버전에는 맥스웰이 추가로 통합 버전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변화는 개발
이 툴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서로 다른 툴이었는데 이제는 통합된 통합 GUI 상에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객체를 삽입해서 연결하여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이나믹 링크를 사용하셔서 어떤 툴 간의 데이터, 해석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인 해석을 하실 때에 어떤 툴 간의 버전이 매치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번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디자이너 모델과 HFSS 모델, Q2D, Q3D 모델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센스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으로 라이센스 매니저가 갱신되었습니다. 보시면 웹 베이스의 환경이고요. 이 환경을 통해서 라이센스 파일을 애드한다든가 현재 상태를 본다든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라이센스 상태들을 다 웹 베이스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라이센스 매니저 16은 리눅스 및 윈도우 64 버전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물론 기존의 플렉스LM 10.8.5 버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버전의 매니저는 웹베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라이센스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특징은 전기전자 제품뿐 아니라 미케니컬과 플루이드를 포함한 엔시스 모든 제품의 라이센스를 통합 관리합니다. 근데 이 라이센스 매니저를 이제 설치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플렉스LM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엔시스 라이센스 매니저 16으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즉 기존의 이제 플렉스LM 라이센스 데몬이 삭제되고요. 자동으로 삭제되고요. 사용하시던 라이센스도 자동으로 라이센스 매니저 16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기존의 플렉스LM 환경에서 사용하던 디폴트 라이센스 포트가 27000번에서 1055번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27000번 포트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액세스 하시던 사용자는 라이센스 포트를 1055번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그 라이센스 매니저 16의 더큐먼트와 인스톨 프로그램 링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파일과 인스톨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서 업데이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HPC라는 기술은 기존의 멀티 프로세서 기능을 대체하는 엔시스만의 신기술입니다. 기존의 그 MP 기능이 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코어를 해석에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이 HPC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CPU와 메모리를 공유하여 해석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멀티 프로세서가 제품군별로 HFSS용, Q3D용, SI 웨이브용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다면 이 HPC는 라이센스 하나만으로 그 일렉트리컬 제품 모든 제품에 대해서 멀티 프로세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PC는 팩으로도 제공이 되는데요. 팩을 사용하실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코어의 수가 2 곱하기 4의 n승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팩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실 때는 8코어로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2팩을 사용하시면 32코어, 3팩을 사용하시면 128코어를 하나의 해석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HPC를 사용하시면 매트릭스 솔버가 개선된 매트릭스 솔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2~3배의 속도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HPC를 사용하시면 매트릭스를 주파수별로 코어에 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매트릭스를 푸는 분산 기능이 SI 웨이브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HFSS에서 HPC의 시간 개선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HPC 기능을 사용하시면 기존의 MP보다 개선된 매트릭스 솔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의 4배의 속도 개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포트 수가 많은 경우에 HFSS에서의 시간 개선이 훨씬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포맷뿐만 아니라 필드 리커버리도 일정 부분 속도가 개선되어서 전체적으로 HPC를 사용하시면 HFSS에서 큰 속도 개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Q3D에서의 개선입니다. HPC를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는 분산 처리되지 않았던 ACRL을 분산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거의 리니어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Q3D를 터치 스크린 패널 해석하시는 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TSP와 같이 굉장히 방막 구조의 커패시턴스를 계산하는 해석 기술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에서 30시간 걸리던 게 2시간으로 한 30배 정도 속도 개선이 있었고요. 기존의 버전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도 풀 수 있게 솔버가 메싱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I 웨이브에서 HPC 기능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HPC를 사용하면 이제 SI 웨이브에서도 주파수 분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주파수를 푸실 때 각각의 CPU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풀어서 속도 개선을 하실 수 있고요. 그 개선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리니어하게 128코어를 사용했을 때 60배 정도의 속도 개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SI 웨이브 환경에서 HFSS 솔버의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3D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UI는 SI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SI 웨이브의 GUI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HFSS의 어떤 3D 모델러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모델링하고 에러를 큐어하고 포트를 달고 경계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HFSS로 해석을 하실 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RLC 디스크리트 컴포넌트의 모델을 자동으로 모델링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럼프드 포트를 달아서 RLC를 모델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RLC 밸류를 포함한 S 파라미터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내용인데요. 메쉬ing 방법이 기존의 클래식 메쉬와 다르게 프리메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쉬ing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PCB나 패키지 데이터의 트레이스 위스라든가 다이렉트릭 티크니스, 비하의 디멘전, 머티리얼 속성들을 파라메트릭 수입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먼저 RLC 밸류인데요. 보드에 있는 커패시터나 레지스터, 인덕터에 대한 RLC 모델 내지는 S 파라미터 모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디자이너가 모델링을 해서 HFSS 결과와 조인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S 파라미터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더 이상 3D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HFSS에서 3D 럼프드 포트를 달고 경계 조건을 주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메쉬입니다. 피메쉬는 2.5D 스택업 구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3D 메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클래식 메쉬가 어떤 구조의 특성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볼륨 메쉬를 생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메쉬를 했다면 이 피메쉬는 처음 2D로 서피스 메쉬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2D 메쉬를 3D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익스코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확장된 메쉬를 다시 이제 3D로 볼륨 메쉬로 나머지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메쉬의 퀄러티는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메쉬를 하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메쉬의 사이즈, 메쉬 퀄러티는 동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시간 넘게 걸리던 이니셜 메쉬가 10분 내로 완료되는 이런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5에서 개선된 기능은 3D 레이아웃 해석을 하신 후에도 HFSS 기존 환경과 동일하게 모든 형태의 필드를 플랫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인데요. 동일한 PCB 모델을 기존의 HFSS 환경에서 해석한 것과 지금 소개해드리는 3D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해서 해석한 결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클래식한 메쉬를 사용한 HFSS와 3D 레이아웃이 20기가까지 결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과를 이제 표로 정리해 보면 이니셜 메쉬가 70만 개 정도로 클래식 메쉬와 프리 메쉬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니셜 메쉬하는 타임은 1시간 20분과 4분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니셜 메쉬 이후에 어댑티브 메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메쉬는 3D 레이아웃이 160만 개, 클래식 메쉬가 160만 개로 거의 동등한 퀄러티의 메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간도 약 4배가량, 4시간과 1시간으로 4배가량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나 PCB 같은 어떤 레이어드 스트럭처, 적층 구조의 해석은 꼭 SIAV가 아니라 HFSS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리즈너블한 시간 내에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HFSS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솔버 테크놀로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트랜지언트 솔버인데요. 기존에 있던 익스플리시트 하이브리드 솔버에 비해서 FETD 기반의 새로운 타임 도메인 솔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번개라든가 EMP, ESD와 같이 주파수가 낮거나 전기적으로 람다에 비해서 일렉트리컬 랭스가 짧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전기적으로 큰 구조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는 이 새로 추가된 FETD 기반의 타임 도메인 솔버가 임플리시트 솔버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버스 A320 이 번개를 맞았을 때의 어떤 해석인데 기존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27시간 걸려서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임플리시트 솔버는 28분 만에 60배나 개선된 속도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디퍼런셜 시그널링 비하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솔버가 1시간 넘게 걸리던 것을 임플리시트 솔버는 15분 만에 6배 빠르게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MLF-MM 솔버인데요. MOM 솔버입니다. 멀티레벨 패스트 멀티플 메서드고요. 이것은 어떤 커다란 구조물을 푸는 데 있어서 커다란 구조물을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메쉬잉을 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기존의 MOM 솔버인 ACA 솔버에 비해서 큰 구조를 더 적은 메모리로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상이 복잡하거나 어떤 분할했을 때 구조의 어스펙트 레이쇼가 큰 경우에는 기존의 ACA 솔버가 더 효율적인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사용자는 해석할 대상에 따라서 적합한 솔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두 가지 MOM 솔버를 한 번에 제공하는 제품은 HFSS-IE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보잉 X48의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 결과인데요. ACA 기존의 솔버 같은 경우 2시간 30분, 2시간 28분 만에 이제 푸는 결과를 MLF MM으로는 1시간 20분 만에 한 2배 정도 개선된 성능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컴포넌트 레이아웃 기능 개선입니다.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3D 부품을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 3D 디자인뿐만 아니라 머티리얼 프로퍼티,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익사이테이션 이러한 조건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관리가 되다가 부품을 갖다가 사용하신 것처럼 드래그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물성 경계 조건, 익사이테이션 조건들을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고요. 2015에서는 이 라이브러리에 암호를 건다든가 패스워드로 어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어떤 제조사의 로고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별로 개별 매싱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케일 매싱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기능 개선도 2015 버전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I 웨이브 기능 개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I 웨이브도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변했다라고 이제 느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UI가 보시는 것처럼 리본 메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아이콘으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워크플로우 위저드를 제공을 합니다. CAD를 임포트하는 것부터 스택업을 체크하는 것, 임포트하는 것, 내지는 패드 스택, 서킷, 파워그라운드를 밸리데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매싱을 할 때 문제가 있을 만한 어떤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자동으로 힐링을 해주는 형상, 세니타이즈 기능, 이러한 기능들이 플로우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 웨이브의 워크플로우에, 해석 플로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위에서부터 따라 하시면 내가 원하는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버전에 새로 들어간 기능으로는 임피던스 스캔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CB에 있는 모든 시그널 넷에 대해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수분 내지는 10수분 내에 그 결과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이게 워닝 레벨이냐 내지는 바이올레이션 레벨이냐를 판단해서 리포트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보드의 전체 시그널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TDR, TDT 위저드입니다. 이러한 이제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저드를 사용하시는 프로세스는 먼저 SI 웨이브에서 내가 원하는 TDR 측정을 해석을 하고자 하는 네트를 선택을 하시면 그 네트에 있는 포트에 대해서 어떤 패드에 대해서 내가 어디다 TDR 프로빙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프로브에 어떠한 TDR 펄스를 인가를 할 건지 어떤 파형을 셋업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언제까지 어떠한 타임 스텝을 할 건지를 설정하시면 데스크탑 환경이 자동으로 디자이너의 스키매틱 또는 네트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해석이 돼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SIO에서 포트 달고 S 파라미터 해석해서 터치스톤으로 익스포트해서 디자이너에서 회로 꾸미고 해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위저드를 통해서 그 일을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지저분한 어떤 지오메트리를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세니타이즈해서 메쉬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솔빙하는 속도도 굉장히 개선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웰 업데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BH 커브의 벡터 히스테리시스인데요. 강판이나 자성체는 이제 자속 밀도가 증가해서 포화됨에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 메이저 루프를 따라서 동작을 하다가 포화됨에 따라서 이 마이너 루프를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맥스웰 지난 버전까지는 이제 마이너 루프를 고려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마이너 루프뿐만 아니라 이 로스를 성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로스인지 아니면 라미네이션에 의한 어떤 에디 커런트 로스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토탈 로스를 어떤 에디 커런트 로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로스로 분리를 해서 플랫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또한 맥스웰에서 메싱 기법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클론 메시 그리고 시메트릭 메시 기법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3D 형상에서 동일한 형상이 반복되는 내지는 그러니까 대칭인 구조를 스스로 찾아서 2D 면에다가 이제 메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 2D 메시를 아까 피메시 설명드린 것처럼 3D로 확장을 한 이후에 그 확장된 메시를 다시 3D로 만들어서 메시를 하는 기법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동일한 퀄리티로 메싱을 하지만 메시하는 시간과 메시 사이즈는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싱하는 속도, 메싱하는 시간, 해석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메싱 기법이 맥스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NCS R16 버전의 업데이트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메시지 창으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추후에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